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전문 연구소장 유홍손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연세대 면접 제시문 면접이죠. 자연, 의대, 치대, 약대 그 제시문을 활용한 그러니까 대면 면접이 아니고 비대면 면접에 대한 그런 OT 강의입니다. 자, 면접일은 올해 11월 18일 수능 끝나자마자인데 1차 합격자가 11월 13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이제 우리 본 스카이 입시교육 또는 스카이 진학교육에서는 이제 이미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 안 되면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또는 그날 저녁부터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아무튼 1차 합격자 발표 11월 13일이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시험을 보는데 그 주에 수능이 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이제 시간 컨트롤 잘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송파 캠퍼스, 대치동 본흥, 서초동 방법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종 활동 우수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수를 뽑죠. 이과대학에서는 31명, 공과대학에서 105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 16명, 그다음에 인공지능 49명.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까지 상당히 많이 의과대학에서 42명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49명, 공과대학 105명,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공지능 융합대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자음에 이제 우리 여기 강사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차 면접 직후 개인별 비대면 녹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비대면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 면접관들이 계시면 그나마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 되면 말문이 막혀버리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당 3회, 그래서 10시, 2시, 보통 6시 블록이 있는데 개인별로 최소한 4회, 많게는 8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재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세 면접 활동 우수 제시문에 대한 쭉 내용 나와 있고, 개인별 일정,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과대학, 공과대학에서 보면, 자, 오집 인원도 쭉 나와 있죠. 자, 특히 여기 화공생명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쭉 보면,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상당히 많은, 뭐, 다른 데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많이 뽑는 게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생명시스템공학부, 그리고 인공지능융합대학. 자,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IT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요. 의과대 42명, 12명, 약학대 6명 등 많은 인원수를 뽑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단계에서 400%니까 4배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의 경쟁을 해야겠죠. 더군다나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하면 말을 더듬거나 이래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과학적 지식을 논지에 맞게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두 갈씩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2단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면접 평가 방향은 2단계 평가 대상자의 하나요.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 점수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면접 평가 유형은 현장 녹화 면접이다. 다시 한번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방법, 자,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원력을 보면서 분석을 하죠. 화면 분석, 요즘 말하면 그 무슨 블랙박스 분석하듯이 면접관들이 쭉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학업 양약인데요. 자연계이기 때문에 뭐 물리, 화학, 생물, 치학 내용도 다 나오고, 특히 연세대는 지구과학 내용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많은 학생들 보면은 지구과학 선택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나 반 정도는 지구과학을 모르시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고1 때 배운 통합과학 내용, 엘니뇨, 라니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는데, 문제는 화학2 내용도 좀 나오고 생투의 광합성 내용도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저학력 수준 적용되죠? 여기 보시다시피 나와 있죠. 설마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자연계, 수학 포함해서 이거 2개 과목이 합 5. 자, 이게 의외 시리아는 뭐 안 하시면 다 1등급 2개 이상이 되고 통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12월 15일 발표하는데 수능 이후. 자, 그리고 1단계는 11월 13일 다시 월요일 날 저녁 때 발표하고요. 시험은 자연계니까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얼마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죠.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 구술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자,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한번 고쳐보죠. 1번. 야, 용액에서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액의 입자수에만 비례하는 특성을 우리는 용액의 총괄성. 야, 이거 화학은 아닌데. 그렇죠. 화학2 내용입니다. 화학2 내용. 그리고 총괄성에는 어떤 것인지 제시하시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라울의 법칙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증기 압력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청구활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몰랄러티, 몰랄 농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꿔서 왜 몰랄 농도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끓는 점, 뭐 상승, 어느 점 하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학은 어느 정도 해야겠죠. 자, 문제 2번 보세요. 해안 지방의 낮과 밤의 풍향 변화 및 해수의 심층순환에 중력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 나와 다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지구과 원 내용이죠. 지구과 원을 안 하신 분들은 좀 골탕 먹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해안 지방의 낮과 밤의 풍향 변화. 그래서 우리 뭐 서한 강화 현상, 그다음에 용승, 그다음에 심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층순환, 그래서 뭐 워들해에서 무슨 순환이 시작되고, 그죠? 남극, 심층수, 그다음에 뭐 북대서양, 중층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건 지구와 원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관됐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심층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러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 많이 공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층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기후변화가 온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면은, 자, 세포막, 자, 우리 세포막의 이중충, 그죠? 인지질 이중충 구조를 통해서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죠. 이거는 고1 통합과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하시죠. 확산은 뭐 농도 기울기 위한 거고, 삼투는 그게 아니고 반투명성 막을 이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 용매가 이동하는 거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당뇨병 환자의 적혈구 부피 변화. 그래서 우리가 뭐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서 적혈구가 어떻게 되는지 용혈현상이 되는 과정 있죠. 삼투현상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피 변화의 원인을 물질 이동 과정에 작용하는 세포막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셔. 그랬으니까 아까 삼투현상과 촉진 확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해야 되고, 또 능동수성도 같이 공부해야 되죠. 우리 칼륨, 나트륨 펌핑 같은 거, 그런 걸 설명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가본 보세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화학평형. 야, 이거 바로 르 샤트리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르 샤트리의 원리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르 샤트리의 원리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리 시간에 공부하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물에서 말하는 기량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화학 평형 상태에서는 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반응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용액이나 기체의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이걸 확산이라고 하고, 혼합하게 되면 확산을 통해서 농도 평형이 된다. 그래서 르샤트의 법칙에 의해서 화학 평형 상태에서 어떤 조건, 화학적 조건, 온도, 압력, 그다음에 그다음에 농도 이런 것이 변하면 그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리에서도 폐배로를 통과하는 자석이 변하면 자석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물에서 하는 길항작용, 이걸 동시에 알아두면 편하죠. 자, 나 한번 보세요. 소금물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근데 소금물, 방금 김치 담가봤지만 소금물을 계속 넣으면은 안 녹아요, 이게 잘.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는데 일정한 압력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이때는 압력을 높여주면 녹죠. 부피 일정한 밀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용액과 마찬가지로 기체도 일정한 압력,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는 평균 밀도는 감소한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이 생각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수는 다양한 염류를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물도 밀도가 있고. 자, 봐봐. 지구광 내용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점이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어느 점 하강, 라울의 법칙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몰랄 농도가 농도하면은,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덜 얼죠. 천천히 얼죠. 여기 바닷물은 0도 이하에서 온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용액의 총괄성. 따라서 해수의 결빙은 일부 복잡하게 진행된다. 해수의 결빙에 따라 빙하 주변의 해수, 염분은 높아진다. 그래서 해수가 결빙되면 물만 얼죠. 그러니까 염분은 안 얼어요. 그러니까 해수가 결빙되면 염분이 높아지고 해빙되면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배워왔습니다. 다음은 자, 중력에 대한 물리 내용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중력은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준다. 수소나 헬륨과 같은 기체는 가볍고 속력이 매우 빨라. 그래서 이제 확산 속도에 계산하는 거 있죠. 우리 2분의 1 mv 제곱 즉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와 같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기체 분자 운동론, 물리와 화학을 동시에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력의 영향으로 나가가 버리지만 산소 질소 같은 비교적 무겁고 속력이 느린 기체는 자, 지구 탈출 속도가 초속 11.2km 정도예요. 근데 수소나 헬륨은 일반적인 상온에서
11.2보다 훨씬 빨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탈출해서 말 그대로 지구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질소, 산소, 질소는 뭐 N2니까 또 CO2 44g.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지구 탈출 속도가 느리니까 지구 대기권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대기에 끌리게 되어 대기를 구성한다. 대기와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하죠.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순환 과정. 그래서 해안 지방에서는 뭐 해륙풍, 그죠? 예. 그다음에 육풍과 해풍 상관과 계절풍 하는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극동풍.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역풍, 편서풍은 해들리 순환, 페레 순환, 극순환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큰 규모, 뭐 종간 규모 여러 가지 나오죠. 규모 바람 해수 영향을 줘 해를 생성하는데 한편 해수는 바람의 영향을 받자 심층 순환을 통해서 극지방의 해수가 저궤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세 가지 심층 순환, 그 세포를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라번 보세요. 인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질 이중층 설명했죠. 그래서 세포의 내부 주변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해야 된다. 세포막에서 물질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수송, 그죠? 그걸 뭐라 그래?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능동수송으로 진행된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ATP를 소모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 뉴런 세포에서 그 칼륨, 나트륨 편빙.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으로, 칼륨은 항상 세포 안으로 능동수송을 해서 ATP가 필요한다는 건데 확산가서 한번 또 설명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확산은 수송 단백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막단백질을 수송 단백질을 촉진 확산 같은 거 설명하시면 됩니다. 마번. 자, 이건 물질 대사 과정에서 항상성이 교란이 되는 것을 대사성 질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당뇨병인데 여기서 이제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또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정상으로 높아지고 이제 소변을 통해서 나간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데, 자,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화학투 내용도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2022년 재작년 거 볼게요. 기획인증 자연계열 5 문제 있습니다. 자, 반응물 A가 반응물 B로 변화하는 과정을 반응 속도식. 이것도 뭐예요? 화학투입니다. 그래서 화학투에서 반응 속도 결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형상수와 반응 속도 결정 단계를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1차 반응, 2차 반응, 제곱이 되는 반응 이런 거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응물 농도가 초기동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 반감기는 이제 물리에도 나오고 지구과에도 나오죠. 나분 보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과 주변의 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약 0.1%. 그러니까 쿼크가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되어 있고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돼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소는 양성자의 수로 구분하는 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이제 주기율표죠. 모듈류의 주기율표 생각하시면 되고 질량수 설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탄소 12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이제 상대적 질량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나 무슨 양성자 질량이다. 1.0078 1U라 그러죠. 답은 자연계에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다른 원소가 있는데 이를 아이소토프라고 그러죠. 동위 원소로 하고요. 일부 동위 원소는 불안정하여 전자기파나 입자를 방출하면서 스스로 붕괴하여 다른 원소로 변환되죠. 자,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초기 질량의 절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5,000년이 아니죠. 5,730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강한 에너지를 가짐으로 화학결합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입자는 가까운 거리 원자들 충돌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지구 내부에서 지금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구 내부의 동위원소가 붕괴돼서 지구 내부가 뜨거워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보세요. 대기대순환은 위도에 따라 연중. 자, 또 나왔네요. 그죠? 대기대순환. 지구과학. 그래서 일정한 표층류. 그래서 우리 에이크만 수성 기억나시죠? 북반구에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으로 표층했으면 45도 정도. 지구과학 투내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건 깊어지면 90도 정도로 오른쪽으로 휜다. 바로 지구 자전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표층순환이라고 했고, 우리 북반구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이다. 그 원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편서풍, 무역풍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번, 생태계. 자, 생태계는 생물원, 통합과학 나오죠. 자, 여기 뭐. 빛, 공기, 물은 하여튼 비생물학적 요인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된 생물학적 요인. 그래서 뭐 작용, 반작용 설명했었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요. 세포호흡을 통해 대부분 열로 방출되지만 순환하진 않습니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해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데
자, 올라갈수록 양은 적어지지만 효율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 생태 피라미드라고 네, 생산자, 분해자 뭐 쭉 나오는 거 그리고 유기물의 골격, 광합성 세포를 통해 생물과 대기 사이를 순환한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세요. 2011년 꽤 됐죠. 동일본 대지진.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오염수 해양방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그때 해수의 표층 순환에서 우리 아열대 순환.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는 일본 어민들, 일본 동북부 사람, 그 다음에 태평양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심층 순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피해가 어떻게 오면 전 세계적인 피해가 오겠지만 아무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자, 문제 2번. 고대 유적의 항아리 담기는 벽시가 발견됐는데요. 자, 벽시에서 이제 포함된 탄소 12양을 측정한 결과 지금 재배된 벽시에 포함된 양의 4분의 1 정도예요. 그러면 5,730년이 2번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년이 좀 지났다라고 연대를 추론하고 출원이 성립하기 현재 조건. 그러면 벽시가 만들어졌던 때와 그 토기가 만들어졌던 데가 같아야 되겠죠. 전혀 다르니까 만 년 후에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의 쌀과 토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 되고요. 근데 문제 3번. 자, 지구일표상의 탄소 원자량은 12.00이다. 왜 12.00이래요? 바로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이죠. 탄소 12 말고 탄소 13, 탄소 14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에 대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중 평균 구하는 거, 그다음에 수소 원자 중도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될 때까지 에너지 출입. 자, 원자량이 정확히 2분의 R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설명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다 뭐 질량 결석 에너지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동위 원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보니까 투 내용이 화학 투 내용이 좀 나올 때도 있고 생투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지구과학 내용 반드시 나옵니다. 오히려 물리 내용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죠. 올해는 물리 내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과목만 이렇게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서는 연대 대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 스카이 입시 교육, 스카이 진학 교육에 오셔서 준비들을 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대로 거기에 대한 보강 수업을 해서 연대 비대면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준비해 드릴 테니 OT 강의 참고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